2019년 7월 28일 이제 하나의 송웅범 선수랑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상했었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네, 미리 연질조차도 없었고. 네. 본인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2군 경기가 전면 중단이 됐죠. 그쵸, 제가 의도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그때 중간에 하나 껴있었던 게 취업 박람회라고 껴있어가지고 그게 더 안쓰럽게 생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야구 선수 신정락은 어떤 야구 인생을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지만 임팩트는 컸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19년 7월 28일 이제 하나의 송웅범 선수랑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상했었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네, 미리 연질조차도 없었고. 네. 시즌 전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시즌 중에 지금 7월이면 이제 한참 이제 시즌 중반인데 그때 되게 좀 타격이 있었겠어요. 그냥 좀 얼떨떨했어요. 뭐지 이게? 이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또 바로 수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1군 경기 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바로 시합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3주 정도 쉬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주 쉬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피칭을 보고 결정하겠대요. 그 다음날 나가서 피칭을 했는데 괜찮네 이러더니 또 바로 시합에 나가게 돼가지고 정신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적응이 그냥 엄청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근데 그게 참 그랬던 게 본인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2군 경기가 전면 중단이 됐죠. 그쵸, 제가 의도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두 번째 받게 됐는데 막 대문짝만하게 또 나가고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뭐 밤에 무슨 룸에서 뭐 삼겹살이랑 소주를 먹었다는 등, 뭐 나중에는 옥상에서 먹었다는 등, 뭐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그때 당시 수칙이 5명이었나? 네,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숙소 원룸 옥상에서 5명이서 고기를 그냥 구워 먹었어요. 근데 뭐 술 파티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맥주 픽처 하나랑 소주 한 병 있었고 그게 파티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네. 진짜 그리고 저는 사실 술을 못 해요. 네, 3잔만 마셔도 막 얼굴 터질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술도 잘 안 마시고 술자리도 잘 안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엄청 열받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 당시에 경찰이 신정락 선수의 5일간의 행적을 뒤졌더니 야구장, 숙소, 식당 그 외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신정락의 야구만 아는 삶이 더 부각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하나 껴있었던 게 취업 박람회라고 껴있어가지고 그게 더 안쓰럽게 생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취업 박람회 왜 가신 거예요? 그게 이름이 취업 박람회라고 나온 거지 어디 그냥 좀 막 구경하는 거였어요. 약간 뭐. 내가 뭐 새로운 잡을 알려고 간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도 수칙을 다 지키고 갔던 거라 사실 상관이 없었어가지고. 나의 그 상황이 뉴스에 나오고 안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당시에는 야구 외적으로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연수원 같은 데로 이제 한 달 정도 살게 됐는데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열이 난 상태로 뭐 어딜 갔다 그랬는데 저는 열이 안 났으니까 간 거고 그다음에 뭐 술 파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 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런 것들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동선 나가니까 이제 특히 LG 팬들이 얘는 원래 이런 애다, 원래 이렇게 야구밖에 모른다 이렇게 실드 치는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90%가 그런 글들이라서 뭐 소송을 하냐, 팬들이 내 편인데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랬었어요. 네. 당시에는 정말 이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약간 대인기 피증?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연수원에서 나왔는데도 기침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이제 병원을 가봐라, 폐 검사를 한 번 더 해봐라 해서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저는 가면은 이름을 부르니까 또 시선이 또 쏠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좀 힘들긴 했었어요. 언제부터 괜찮아졌어요? 병원을 딱 갔는데 이름을 불렀는데도 뭐 그런 시선들이 안 느껴져서 아 괜찮다. 그냥 바로 없어졌어요 그때. 네. 2022년 하나 이글스 4년 차에 엄청 최고의 성적을 냈었어요. 그때는 이전에나 또 뭐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사실 캠프를 못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도 이제 팔을 더 낮추자 그래가지고 더 낮추고 그냥 더 살살 던져보자 하면서 그냥 편하게 계속 했거든요 야구를. 성적이 안 좋으면 팔이 계속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 팔각도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편하게 하자, 마음 편하게 하자, 몸에 물이 안 가게 하자. 네, 이래가지고 내린 건데 스피드는 35?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오히려 팔 올렸을 때 막 45 나왔을 때보다 타자들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더 빠르게 느껴지는지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괜찮겠는데 싶어서 계속 던졌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성적도 좋았고 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방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네. 이것도 엄청 좀 충격이죠. 그런데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연락이, 바로 예. 진짜. 성민기 단장이. 네, 기사 나가자마자. 네, 어떠셨어요? 그 이제 이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단 롯데 하면 팬들이 많다. 네, LG도 많고 뭐 하나도 많지만 롯데는 좀 조금 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느낌 자체가. 팬들도 엄청 더 열성적이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KBO 리그에 보면 지금 11시즌을 뛰었어요. 347경기 27승 26패 11세이브 32홀드 평균 자책점이 5.25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정락 야구 선수의 통산 성적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쵸. 네. 제가 조금 더 몸 관리도 잘하고 그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처음에 오버 트레이닝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네.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네, 신인 2년차 때까지는 훈련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3,900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코치님 덕분이죠. 그때 당시 약간 경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투구수로. 캠프에서 투구수를 적을 하고 했었거든요. 오늘 몇 개 던졌는지 그럼 이렇게 표가 딱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투구수가 적으면 코치님들이 좀 눈에 벗어날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선수 입장에서는 또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코치님이 또 많이 시켰어요. 저는 또 유독 몸에 배라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습 전에 얼리워 할 때도 먼저 나와서 공 던지라고 하고 끝나고도 엑스트라로 또 던지고 이래가지고 3,900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던지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코치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충분히 가는 연습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어깨가 다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계속 그러면서 유리몸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녔고 그게 또 본인한테 얼마나 더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버 트레이닝하고 제 몸에 맞지 않은 스피드를 제가 어떻게 보면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스피드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비해.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팔도 자꾸 내리고 스피드도 줄이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네. 대신 트레이닝은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근데도 만약에 연차가 적은 신인 플러스 1년차, 2년차, 3년차 되는 선수들은 코치가 말하는 대로 감독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눈 밖에 나서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일단 따라가야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해라. 일단은 눈앞에서 하고 너가 정말 이게 안 맞다 싶으면 네 거를 하되 대신 야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구를 잘하면 잘 안 건드니까. 근데 코치님들의 눈이
거의 비슷한 게 코치님들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얘가 하다가 안 하고 딴 데서 자기 거 하다가 왔는데 야구를 잘하면 그래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 네가 야구 잘하면 된다. 그럼 당시에 같이 했던 경쟁했던 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창규가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걔는 안 던졌어요 그때. 아프다고 막 이러고 깨부리고 안 하다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올라섰어요 창규가 그때.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다쳤어요. 그거 한 사람들은. 현명했네요. 뭐 지금도 현명하잖아요. 같이 했던 배터리 중에서 누가 가장 기억나요? 일단 최경철 코치님. 네. 최경철 코치님이 항상 보면은 나 잊지 마라, 나 잊지 마라 이러셔가지고 또. 네. 왜냐면 팀노이트 노런 그거 할 때도 포수를 하고 계셨고 제가 노이트 노런을 할 뻔 하다가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 손톱 부상 때문에. 그때도 하고 계셨고 해가지고. 기록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어땠어요? 근데 팀노이트 노런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고 네, 또 저희 팀이 이겨서 1대0으로 이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4위, 5위 싸움이었거든요 그때. 반 게임 차 막 이랬었는데 저희 팀이 그걸 이기고 그 해 반 게임 차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좋았죠. 그래서 네, 좀 아쉽긴 했지만. 이 사실 LG가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9년을 보냈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을 한화 가서 상대했을 때 처음 상대했을 때 네. 어떤 장면이 기억나요? 그냥 기억난다기보다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얼떨떨하기도 했고 좀 이상했어요 그 기분이. 네. 야구 선수 신정락은 어떤 야구 인생을 만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애매하지만 임팩트는 컸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임팩트가 많이 있었죠. 네. 네. 만약에 어떤 후배가 신전호 선수가 던졌던 그 마구를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많이 또 선수 시절에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많은 투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던지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던지기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제가 던지는 느낌을 그대로 알려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게 되냐고. 네. 네. 너무 간단했거든요. 커브 이렇게. 잡고 커브처럼 나오는데 직구보다 더 세게 던져라.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냥.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한다고. 본인은 무슨 차이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일단은 팔 스피드가 제가 좀 빠른 편이었고 그다음에 커브 던질 때 이 똑같이 던지는 사람들이 흔하진 않더라고요. 네, 직구랑 이 똑같은 팔 스피드로 똑같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여러 선수들을 얘기해 본 결과. 근데 저는 이제 제 느낌을 얘기한 거니까. 이 영상이 나가면 은퇴를 했구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응원해주신 팬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면.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제는 야구선수로서가 아닌 선수들을 잘 가리키는 코치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